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한 2달 전부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좀 이슈가 있었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디퍼렌셜 오일, TC 오일, 그때도 제가 이제 한참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너무나 저는 좀 의아하고 궁금하고,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오일을 판매하면서 엔진 오일 공부를 처음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션 오일 공부를 하고,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에 이제 TC, DCT, 그 다음에 디퍼렌셜 오일,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저도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좋은 게, 현장에서, 저희 게러지에서 오일 정비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교환 작업을 많이 하고 해서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분들의 어떤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드려야 되고, 대답도 해줘야 되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쌓여지는 실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저희 게러지에 오는 이제 BMW M3 오너분인데, 한 4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그분도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BMW 특히나 뭐 340 같은 전자식 LSD가 들어가거나 자기 본인이 타고 있는 M3니까 500마력이 넘고, 그 다음에 이제 MDIF가 적용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차는 혹시 순정 오일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내가 노보스 글라츠의 75W90 LSD 전용 우리 거 오일을 저도 전혀 무관하고, 저희는 이미 3년 전부터 지금까지 M 차량들이 한 50대 넘게 작업을 했고, 제가 타던 M8, M4, M3 다 저희 오일로 디퍼렌셜 오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LSD 차량들이 우리 오일을 넣고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넣어도 됩니다.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며칠 있다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차에서 소음이 난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 막 이슈가 됐던 채터링 뭐 그런 거 아니냐 해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그게 문제가 됐었으면 애진작에 우리 오일이 문제가 됐었을 거고, 그리고 혹시 최근에 나온 BMW가 업그레이드가 된 다른 기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노보스 글라츠 75W90의 기어 오일이 그거를 대응을 못할 리가 없다는데, 근데 증상이 똑같아요, 노사장님. 뭔가 소리가 나고 쿵쿵 치고 이상해요. 그래요? 그래서 와서 오일을 빼봤는데 오일이 깨끗합니다. 채터링 현상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디퍼렌셜 안에가 갈리면서 쇳가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오일을 다시 갈아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한 2, 3일 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노사장님, 그래도 똑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제가 노사장님의 오일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있는 그 정보랑 똑같습니다. 제 차가 이 디퍼 오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여기 디퍼렌셜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증상입니까? 했더니, 냉간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드르르르 갈리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고 뭐 할 때 보면 퉁퉁 치고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퉁퉁 치려면 동력이, 이게 BMW잖아요. 동력이 쭉 전달되는데 여기서 퉁 치려면 디퍼렌셜의 기어의 유격이 심하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기어가 거의 마탱이가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연결되는 이 요크 쪽에 뭐 문제가 있어서 동력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서 퉁퉁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BMW 순정 디프 오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런 게 걱정이 된다고 해서 일단 주행도 많이 안 했어요. 오일 갈고 가서 얼마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뭔가 자기 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혹시라도 타이어에 문제가 있을까봐 타이어도 자기가 1, 2년 전에 그 썼던 스노우 윈터 타이어 새 거로 다시 바꿔 낀 거예요. 타이어 상태도 정상이고 얼라이먼트도 정상이고 다시 왔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거 오일을 빼고 봤더니 너무나 깨끗해. 진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옹달 샘물처럼 깨끗해요. 디프 오일이. 다 BMW를 넣었는데 믿었던 BMW의 배신. BMW의 디프 오일 G4가 500ml예요. 1리터도 아니고 500ml에 우리가 사는 금액이 84,000원인가? 근데 얘네가 여기 1.5리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3, 83, 24, 252,000원. 오일값만. 그럼 공인까지 하면 얼마예요? 30만 원 돈 나오는 거예요. 디퍼렌셜이 조그만데 오일 하나 가는데 30만 원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사서 이분 차에 넣었어요. 나왔는데 현상이 똑같아. 그러니까 차주가 이제 지진 오는 거야. 내 차 망가졌구나. 내 거 디퍼렌셜 오일 망가졌구나. 노보스 오일 넣고 망가졌구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나온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내 차에서 발생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주행거리도 많아야 되고, 우리 노보스 오일이 문제가 있었으면 애진작에서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야, 여기 TC
나는 아무리 봐도 이 TC 오일이 의심이 된다. 이 사준 TC가 BMW M3에 사준 적용됐잖아요. 2년 반 전, 3년 전부터. 여기 오일을 빼자. 그 여기 오일을 차주가 왜 그걸 빼냐 해서, 제가 하는 걸 믿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다려 보셔라. 그래서 여기 오일을 뺐어요. 여기 오일을 뺐더니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그냥 딱 봐도 색깔이 오염돼서 되게 둔탁한 똥물 같은 색깔이 된 거예요. 오일이. 그냥 뭐 가루가 섞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 오일을 빼고 얘 오일을 바꿨어요. TC 오일. 여기 있는 TC 오일을 바꾼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립하고 나갔더니 그 현상이 없어요. 너무나 멀쩡한 거야. 그래서 차주가 이상하다. 디프 오일을 갈고 생겼던 문제인데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차주분한테 제가 처음부터 안내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당황해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못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BMW M3면 출력이 530마력 정도 되고 일반 차들에 비해 거의 출력이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 동력 계통이 빠르게 전달이 되니까. 그러면 일반 차들의 디프 오일이나 TC 오일의 수명을 보통은 메이커에서도 3, 4만 정도의 교환하라고 나와 있고, 벤츠 자동차의 내부 지침에서도 보면 뭐 구동 배분을 TC에 어떻게 한다 뭐 한다는데, 내부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트랜스퍼 케이스 및 센터 디퍼렌셜 오일에 일반적으로 외국 기준에서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도 6만 킬로 정도를 교환 주기로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가혹 조건일 수도 있고. 근데 엔진하고 다르게 뭐 엔진이 가동하지 않을 때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기어 오일류를 무교환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3, 4만 킬로. 이 M3나 AMG나 포르쉐 같은 경우는 TC나 디퍼렌셜 오일을 3만 킬로에 서비스 센터에서 무료 교환 쿠폰이 들어있어요. 걔네들이 3만에 해준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빠르게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차주분의 차는 4만 킬로가 넘었고, 저는 사실 고성능들은 2만에서 3만 주기로 짧게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4만 킬로가 넘은 차면 고성능이니까 미션 오일도 오염도라든가 오일의 점성이 빠르게 붕괴될 것이고, TC 오일도 빠르게 붕괴될 거고, 마찬가지로 디프 오일도 빠르게 붕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키로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노보스 글라츠의 75W 90의 LSD 전용 오일로 교체를 딱 한 거예요. 지금 BMW의 배신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G4 규격의 디퍼렌셜 오일을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고성능의 새로운 대단한 디퍼렌셜 오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커스터머 네임이 노보스 인더스트리입니다. 제가 의뢰를 했어요.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보스 게러지 노사장이 딱졸에다가 제가 별로 그렇게 뭐 아는 학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동차나 오일 같은 데는 되게 진심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독일 베노사로부터 다이렉트로 오일을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뭐 어중이 떠중이 뭐 그런, 제가 오일을 개발할 만큼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전 진심이란 말이에요. 의뢰를 한 거예요. 독일 쪽에다가 저희 오일 해주시는 분한테 G4 BMW에서 순정 디퍼 오일, 그 전에 했던 G5 플리시네틱 노보스 75W90의 성분 비교 분석을 제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날짜, 제가 방송 처음 한 날짜를 한번 봐보세요. 그때 내가 의뢰를 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알아야 될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아무 밑도 끝도 뭐 원인과 이유와 내용 설명도 없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니까. 10월 29일 날 제가 의뢰를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리포트 작성이 11월 6일 날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키네매틱 비스커시티라든가 유동점 있죠. 40도씨, 키네매틱 비스커시티 100도씨, 그 다음에 중력 점도 지수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총 점도, 비스커시티 인덱스도 나와 있으면 여기 보면은 G4가 수치가 엄청 낮아요. 근데 총 점도 지수는 낮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총 점도 지수가 낮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오일의 원유 자체를 좋은 원유, 그러니까 좋은 기후를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10월 달에 방송할 때도 G4의 BMW 순정 오일이 좋은 기후로 만든 것 같진 않다. 이 케미컬 발이 되게 강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네가 유량 확보를 위해서 이 키네매틱 비스코시티 40도씨의 유동점이라든가 100도씨의 유동점을 굉장히 낮게 잡아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엔진 오일로 극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뭐 올바른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하이브리드 가스는 0W16 정도 되는 거예요. 얘네가 뒤에 이렇게 오일 깡통 뒤를 보면 75W 뒤에 점도가 없어요. 0W16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점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점도니까 결코 점도 지수를 높게 뽑아낼 수가 없죠. 그러면서 다판 클러치를 붙여서 작동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M 디퍼렌셜 같은 거에 들어가는 거 보면 여기 다판 클러치 들어있잖아요. LSD. 이런 것들 때문에 마찰 저항제를 넣고 극압제를 넣고 해서 내가 그때 얘기했던 첨가제빨, 약발로 가는 거야. 약발, 첨가제빨. 그때 사람들이 뭐 첨가제를 많이 넣으면 뭐 더 좋은 거 아니냐는데, 오일은 누누이 말하지만 원유가 좋아야 비싸고 좋은 거예요. 첨가제빨로 좋은 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첨가제빨에다가 점도 지수를 낮게, 그러니까 노 사장이 말하는 BMW 배시면 원래는 BMW 같은 포르쉐 같은 애들은 점도 지수를 높게 잡고 갑니다. 오일은 원래 강한 걸 써갖고 성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연비가 잘 나오고 뭐 환경 규제라든가 뭐 공인 연비를 잘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일단 엔진 오일의 점도를 내려.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잡기 위해서 마일드하브를 붙이고 뭘 붙이고 오일을 뭐 빨리빨리 돌리기 위해서 오일에 냉각 장치를 막 추가해. 이래도 안 되니까 또 연비를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미션 오일의 점도를 내려. 이것도 문제 생기니까 미션 오일 쿨링 시스템 달고 뭐 달고 막 보완을 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뭐해? 디퍼렌셜의 오일 점도도 내린 거예요. G4가 엄청나게 대단해서 LSD나 M3나 M에 적합한 오일로 얘네가 개발한 건 맞는데, 이 오일의 성능이 대단한 오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점도지수, 유량 확보를 해서 점도지수를 내리는데 디퍼렌셜 안에 들어가는 오일량이 얼마나 된다고 유량 확보가 필요해요. 요 안에 많이 들어가야 1리터예요. 그렇다고 얘네가 어디에 흘러서 오일 관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냉각이 되고 열광기를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려면 유량 확보가 중요하겠죠. 얘네들은 이 안에서 여기 그림이 있죠. 여기 이렇게 밑에 조금 차여져 있는 게 돌면서 이 안에서 그냥 분수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량 확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점도 지수가 좋아야 되고 유동점이 잘 나오는 게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판 클러치를 붙이고 뭐 하면서 하려면 오일이 되게 비싸야 돼요. 오일이 되게 비싸고 기유 자체를 되게 높게 써야 되는데, 사실 다판 클러치를 위해서 마찰 조정제를 넣고 별도의 첨가제를 들어가면서 기유까지 좋게 하는데, 이런 MDF가 적용된 차량이 많이 팔리느냐?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려면 생산 단가에 MOQ를 맞추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많은 차들이 쓰는 디퍼렌셜 오일이 아니니까. 근데 또 연비도 잘 나와야 돼. 살살 다닐 때는. 요새는 연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점도를 내려버리고 마찰 조정제라든가 극압제라든가 이런 성분으로 이 G4에 별도의 규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선 생산 MOQ가 많지 않으니까 존나게 비싸게 팔아버리는, 500ml에 84,000원, 토 나오는 가격이에요. 오일 점도를 엔진오일 빵 내리고 미션오일 빵 내리고 거기다가 디포일까지 빵 내려가지고 반은 그냥 오일빨로 연비 규제를 충족한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싸게 파는 건 사기 아니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조합을 해갖고 새로운 오일의 점성을 만들었으면 비싸게 팔 수 있죠. 이거는 뭐 만든 사람이 비싸게 판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남들이 이거 뭐 똑같이 못 만들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 차주분을 내가 이렇게 딱 갈아줬더니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 때 충격이 없어졌어. 드르륵 소리가 안 나. 근데 달릴 때 1단, 2단에서 약간 퉁 치는 느낌이야. 누사 이거 디퍼렌셜 나간 거야. 제가 디퍼렌셜에서 퉁하고 칠 정도면 용크 아니면 이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차는 퉁 소리가 왜 나는 거죠? 미션 오일 점도도 이제 M3가 미션 오일을 44,000km까지 안 탔으면 여기서도 1, 2단에서만 치죠. 그랬더니 낮은 단수에서만 친대. 그러니까 여기가 나갔으면 빨리 달릴 때도 치겠죠. 그러니까 미션 오일을 갈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작업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 노사님, 그러면 왜 내 차가 멀쩡했는데
디포일만 갈았을 뿐인데 그러면 드르륵 그게 왜 생겼습니까? 여기서 내가 BMW의 배신을 얘기해. 얘네가 점도를 낮게 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4만 몇 킬로가 되면서 여기에 있던 내가 비교를 했던 엔진 오일로 치면 0W16 정도가 되는 저점도로 BMW가 선택을 했는데 요즘 추세가 그래요. AMG도 그러고 포르쉐도 막 계속 내립니다. 환경 규제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4만 킬로가 치니까 얼마나 물처럼 변했습니까? 이 상태에서 노보스 글라츠의 75W90 LSD 전용 고점도에 좋은 기후로 돼 있는 우리는 뻑뻑하기만 하지 않아요. 점도가 높은데 부드러움을 같이 갖고 있는 고급 기후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저항값이 커졌겠죠. 그러니까 마탱이가 여기만 갔습니까? 여기도 갔겠죠. TC도 맛이 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오일이 오염되고 물처럼 물러지고 쇳가루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가 차가웠을 때는 더더욱 더 저항값이 클 거 아니에요. 쇠오일 점도가 센 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굴러갈 때 여기서 드르르 소리 나는데 그게 언제 나느냐? 디퍼렌셜은 메이커가 선전하는 것처럼 얘네들의 다판 클러치가 항상 똑똑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타각을 핸들을 틀었을 때 메이커에서 ECU나 TC에다가 입력해 놓은 입력값들이 있어요. 그 입력값에 따라서 TC가 붙고 떨어지고 하는 값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차주분이 살짝 주차장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뭐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틀었을 때 그러니까 TC가 작동 범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운전할 때 그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디프에서 났던 소리가 아니라 TC에서 났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TC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TC 오일을 바꾸니까 그게 없어졌던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C의 작동은 뭐 얘네들이 뭐 앞에가 빠져서 헛돌면은 그래 여러분들 영상에서 아우디 꽈트로 벤츠 포메틱 BMW 엑스드라이브의 눈길 가는 영상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얘네들이 눈길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시로 앞뒤에 구동 배분이 샥 자연스럽게 안 바뀝니다. 막 미끄러지면 갑자기 움찔움찔하다 앞바퀴만 막 돌기도 하고 또 움찔움찔하다가 뒷바퀴만 돌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네 바퀴가 다르요. 근데 만약에 메이커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얘네가 TC가 수시로 한쪽 바퀴가 헛돌면 뭐 토크가 우리 계기판에 에너지 흐름도 막 나오잖아요. 막 짜라락 이쪽으로 짜라락 이쪽으로 몰리고 짜라락 이쪽으로 가고 만약에 그러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움찔움찔하다가 앞바퀴만 굴러가거나 뭐 하다가 뒷바퀴만 굴러가진 않죠. 수시로 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륜 분배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사륜 분배를 수시로 바뀌면 여기 있는 다판 클러치가 금방 다 닳아버려요. 그러면 수명이 얼마 못 가죠. 적어도 다판 클러치가 15만 20만을 쓰려면 얘네들이 수시로 붙었다 떨어졌다면 얘네들은 오일량도 700ml 밖에 안 되는데 그 오일 냉각도 안 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조금 있는 오일들이 이거를 언제 냉각을 시킵니까? 냉각도 안 되는데. 그래서 수시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일정한 메이커에서 입력해 놓은 그 알고리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언덕길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핸들을 꺾을 때 뭔가 흐르륵 소리가 나면 10중 8구 TC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TC 오일을 무조건 가려면. TC는 우리는 여기 BMW랑 벤츠, 아우디는 토센이라 좀 덜한데 토센은 이런 식으로 TC에 토센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얘도 물론 앞쪽에 다판이 조금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토센 기어를 써서 얘는 내구성이 높은데 BM 벤츠가 쓰는 대부분의 이렇게 다판 클러치로 동력을 분배하는 거는 여기 다판 클러치의 오일을 자주 안 걸거나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얘가 엄청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자주. 알고리즘이 멍청해지거나 너무나 설정값보다 더 오버해서 작동을 하면. 그래서 얘가 다 타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고 차가 전진 후진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요거 통째로 다 내려서 분해해서 요거 다 갈아줘야 돼요. 오버홀 한다고 하죠. 180만 원, 250만 원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가기 싫으면 5만에 한번 가세요. 원래는 3만마다 가는 게 좋거든요. 새 차 때 한번 갈고. 근데 그거마저 돈이 아깝다. 그럼 5만에 한번 가세요. 5만 킬로에 여기다 10만 원 쓰는 게 아깝다? 아, 나 그러면은 좋은 차 탈 자격이 없다라고 봐요. 나는 언젠가부터 BMW가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부터 M 차량들이나 LSD 들어간 차량들을 메시지가 옵니다. 디퍼렌셜 오일 가르라고? 왜 그럴까요? 한번 갈아줘요. 언제? 3만 킬로 미만에 한번 갈아줘요.
왜 3만 킬로 미만의 얘네가 갈아줄까? 갑자기. 옛날에는 원래 디프 오일 안 갈아줬거든요. 지프 오일이 적용된 뒤부터 뭔가 디프 오일을 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나는 그걸 의심해요. 얘네가 아는구나. 얘네가 저점도를 써서 연비를 올려서 득을 봤을지 몰라도 내구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걸 지들도 아는 거 아닐까. 그래서 3만 킬로에 서비스로 일단 갈아줘. 그리고 서비스 쿠폰이 이제 없어. 그러면 보통 5만 넘고 2년, 4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 AS가 끝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 점도가 낮아갖고 기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800만 원입니다, 고객님. 이렇게 되는 거. 디프 나가면 800 스타트예요, 800 스타트. 센터에서는. 그래서 왠지 얘네가 3만 킬로 미만의 디프 오일을 한번 공짜로 갈아주는 거 아니까 존나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순정 오일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순정 오일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순정 오일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든 네이버든 어디든 방대한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순정 오일보다도 더 좋고 더 섬세하게 봐주는 카센터들도 많고 순정 오일보다 더 오일들도 많아요. 제조사가 순정 오일을 높은 성능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연간 200만 대, 300만 대 차를 파는 회사들이 차 한 대당 들어가는 오일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프 오일, TC 오일, 브레이크 오일 다 따지면 20리터가 넘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교환할 때는 엔진 오일 뭐 5리터 교환하는데 왜 그래요? 처음에 새 엔진을 조립할 때는 6.5리터, 7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교환할 때는 이제 배출되는 게 5리터니까 5리터씩 교환을 하는 건데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 20리터가 넘게 오일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 좋은 오일을 쓴다고 이 오일 값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다고 제조사가 불량 오일을 쓸까요? 그렇진 않죠. 낮은 제조 단가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생산 단가, MOQ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좋은 오일들이 노보스 노사장이 저거 지올 맞습니다. 내 오일 팔고 싶어요. 근데 제 오일만 우리나라에서 좋은 오일이 아니에요. 제아에는 고수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오일들이 많아요. 여기 시장에. 여러분들이 좀만 발품 팔아서 찾으면 다 보이고요. 노보스 글라츠 오일은 엔진 오일도 그렇지만 미션 오일도 좋지만 기어 오일조차도 정말 제가 봤을 때 손색이 없고 우리께 점도 지수라든가 유동점이 이렇게 높아도 어차피 유동점이 높은 것도 열 받으면 어차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좋은 유동점에서도 점도 지수가 좋기 때문에 부드러움과 체결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내구성 확보까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차를 보호하는데도 기가 막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전에 내가 엔진오일 우리 거 자랑할 때도 전부 다 MSDS 다 공개했어요. 데이터 시트 다 공개했습니다. 저는 뭐 그냥 말로 좋다라는 그리고 이론만으로 내가 증명을 하느냐? 아니죠. 노보스 게러지가 지금 오픈한 지 만 3년이 넘었거든요. 여기서 오일을 우리가 간 차가 어림잡아 거의 한 어림잡아 15,000대가 넘어요. 여기서 오일 간 차들이. 미션 오일 간 차들도 한 3,000대, 4,000대는 넘겠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팔린 오일 양들도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일 쪽에서 제가 여기서 쌓여진 실측 데이터를 알려드려요. 되게 고마워합니다. 어떤 오일을 어떤 차에 넣었을 때 어떤 피드백이 나오고 미션 변속 충격이 있는 차들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피드백 이런 거를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박사들이나 연구진들이 이 연구소에서 발췌하는 또는 자기들이 포뮬레이션 하는 그거랑 연구소에서 모든 차에다 오일을 넣고 한 달씩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보스 게러지에서 내가 손님들한테 받아지는 피드백을 줬을 때 그게 우리 다음 오일 개발에도 되게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보스 게러지에서 쓰는 오일,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보스 글라츠 오일이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피드백. 그리고 독일에서, 베놀에서 연구하는 이런 자료들, 이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시너지가 딱 나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뭐 나 자랑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어쨌든 디퍼렌셜 오일, TC 오일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BMW 타시는 오너분들
무턱대고 모르면 순정 오일 써도 되는데 어느 정도 알면 좋은 가격에, 만약에 순정 오일이 내 거보다 쌌다, 그럼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겠죠. 뭐 내가 좀 내구성이 좋다라고 할 말은 있겠지만, 이렇게 비싼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궁여지책으로 연비 때문에 BMW가 이렇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차를 아낀다면, 특히나 BMW 오너분들, 내 차를 정말 소중하게 관리하고 싶고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발췌해서 좋은 오일들로 내 차를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오늘은 여기서 TC 오일과 디퍼렌셜 오일에 대해서 간단한 조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